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신작 정치인을 들고 찾아온 정진영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은 정진영 작가님 책걸상에 처음 오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진영 작가의 뭐 작품 세계 좀 거창하지만 작품 세계와 그 잔잔한 재능들. 잔잔한 재능들. 잔잔바리. 그리고 배우자이신 대배우님.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서 좀 인간적인 매력을 저희가 좀 어필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진영 작가님 신작 장편 소설 정치인 살펴볼 예정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부제는 결정하는 인간이고, 이게 뭐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정치인이 주인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정치인이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정치인입니다. 말장난이죠. 이거 이제 언제 떠올린 겁니까? 이렇게 이름을 써야겠다. 이거 아이디어를 준 게 제작사 대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 쓰고 할 때는 초고 쓸 때는 제목도 이게 아니었고요. 주인공 이름도 정치인이 아니었던 아니었죠. 거죠. 네, 아니었죠. 근데 왜냐하면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약간 드라마 이름, 그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게 요즘 드라마의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딱 이건 너무 드라마 의식하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거의 첫 페이지인가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라는 게. 네. 보면서 요건 약간 좀 웃자고 재밌게 약간 좀 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거를 지향하는 소설이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스케일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보면 그 지난 시간에 JYP도 좀 딱 봤으면 바로 맞아 그랬을 텐데, 제가 김과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랑 너무 오버랩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궁민 배우가 나오는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책이 그런 이미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좋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고, 그리고 그건 있었어요. 이게 정치하지만 정치하면은 뭐 다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음모 협잡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하는 다친 사람도 안 나오고 죽는 사람도 없고요. 저 그런 거 너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철저히 그걸 지향을 했고, 검찰과 경찰도 일제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진짜요?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음모와 협잡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음모 협잡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근데 너무나 소박한 음모 협잡이잖아요. 순하잖아요. 순한 맛.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클리셰 같은 경우를 완전히 다 뒤집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의 소설들 있잖아요. 침묵주의보라든가 젠가. 저는 이제 그 두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그 두 소설과 비교해도 약간 너무 순한 맛 아닌가. TVN이나 JTBC나 뭐 넷플릭스가 아니라 KBS에 팔려고 쓴 책입니까? KBS는 8부작 안 삽니다. 8부작이에요? 그건 몰랐지. 8부에서 10부 정도 이제. 8부에서 10부면은 그러면 어디 그걸 노린 거네요. 편성됐어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 OTT를 노린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개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OTT를 노리기에는 여주인공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역할이? 각색은 다릅니다. 드라마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최소한 여주인공이 2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한 명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옆에서 보자는 그 똘똘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비서관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2명 나오는구나. 여자가. 비서관은 그 서희철 비서관은 드라마에서 서희선입니다. 서희철. 남자 보좌관, 비서관, 남자 비서관을 여자로. 근데 근데 사실 거기 또 똘똘한 여자 비서관도 나오는데. 변호사 출신. 거기는 드라마에서 남자입니다. 바꿨어요. 바꿨군요. 하긴 서희철이 훨씬 중요한 인물이니까. 역할이 훨씬 더 크니까. 서희철이라는 인물은 이제 원래 기자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러면 당연히 미혼이겠네요. 아닙니다. 기혼입니다. 불륜이에요? 아니죠. 안 읽으셨구나. 너무 앞서가는. 아니, 순한 맛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 하든 제가 이거 특히 어제 인터뷰 했을 때 보면은 그분이 정치부 기자 출신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오히려 많이 알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정치 취재가 사실 정당 취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는 법안이나 이런 데 사실 잘 안 돼요. 지금 기사로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소설이 될 수가 있네? 하면서 그걸 좀 신기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정치부 기자 했던 사람이 보고서요? 예. 그건 그분은 그 정치부 기자가 너무 좀 대충 한 허당으로 한 것 것이고 아 근데 그러니까 예. 그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서 아 이건 완전 이거랑 짝꿍책이다라고 딱 생각이 됐는데 아마 참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또 그- 우리 책 GPT 또 큐레이션 들어갑니까 벌써? 그 현직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비서관 보좌관으로 계시는 분 중에 박선민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박선민 보좌관이란 분이 있는데 그 박선민 보좌관이 2020년에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처음 듣는 책입니다. 네,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고 그 부제가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선민 보좌관이 왜 이 책을 냈냐면 국회가 진짜 세상사의 모든 갈등이 다 모이고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는 기관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그 비서관 보좌관 밥을 한 20년 아마 거의 한 20년 가까이 10한 수년 가까이 경험을 한 걸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신 책이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읽어봐야겠는데요. 네. 근데 이 뭘 읽어봐요? 다 드라마 다 썼는데. 그 국회라는 가능성 따로 읽어볼 수 있죠. 그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네. 사실은 여기 에피소드 네.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드라마 각색하는 과정에서 맞아. 속편 네. 시즌 2도 네, 지금 네, 염두에 네. 두고 있으니까. 근데 시즌 2는 이제 국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시즌 아, 2는. 그래요? 그렇죠. 왜냐 정치인은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네. 정치인 드라마면 국회 장면이 나오긴 하겠죠. 저는 오히려 만약 시즌 2가 나오면 전 지방의회를 쓰고 지방의회. 싶거든요. 오히려 쓰고 싶거든요. 지방의회나 구청장. 전혀 완전 사각지대 있죠. 지방의회를 네. 다룬 근데 저는 드라마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라기보다는 네. 구청장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그 지방의회 다룰 때 구청장이 그렇죠. 나오죠. 네, 구청장.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네.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네. 스토리상 지방의회로 가기에는 너무 급이 올라갔어 이미. 네. 그러니까 최소한 구청장 정도는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그 작은 시의 시장일 수도 있고. 시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아수라. 이런 성남 크죠. 아수라? 아유. 아니 근데 그 네. 저는 그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이거 뭐야?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의 소설 버전인데? 전 이걸 참고한 게 이거 가장 좋은 취재원이었던 게 제가 친한 동생이 한 10년 가까이 비서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좀 취재를 많이 했죠, 사실. 네. 그 사실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열 몇 개 용어를 맨 네. 뒤에 몰아가지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몇 개 보다 보니까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요런 거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있을 테니. 초고에는 각주가 100개 이상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사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게 뭐냐고 너무 어렵다. 저는 그래서 법을 설명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걸 최소한 그냥 잘 모르는 분도 읽었을 때 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수준으로 해가지고 좀 그걸 고치는데 한 2년 걸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잘했어요. 요즘 네. 저 드라마도 네. 자막 처리 전문 용어 같은 거 네.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닥터 차정숙의 네, 그 황당무계한 수많은 의학 용어가 나오는데 네. 자막 처리를 안 하더라고. 근데 다 정말 정확한 말들을 하는데 우영우 보시면 거기서도 우영우도 그렇고. 어려운 말 그렇게 지나가는데 네. 그렇잖아요. 거기 흘러 보내니까 네. 또 즐기고 찾을 분들은 찾아서 네. 즐기고 또 그렇죠. 흘러 보낼 분들은 흘러 보내니까 일일이 막 그렇게 각주 달아주는 뭐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설정을 좀 얘기합시다.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사람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이 집대성된 아이콘이죠. 네. 뭐 잘 안 풀리는 네. NGO 활동가?
NGO 활동가도 아니고 뭐라고 잘 그래야 안 되지? 풀리는 전직 분식집 주인. 그 활동가 현직은 활동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직은 그냥 어설프게라도? 백수죠, 백수. 네, 그렇죠. 백수죠. 백수. 알바도 하고 분식집 네. 하다가 하여튼 네. 저 건물주랑 문제 생겨가지고는 네. 쫓겨나고 그래서 네, 지금은 알바하고 배달 알바는 네. 배달 알바도 알바는 하는데 대리기사. 그 와중에 약간 이제 그 세입자들 뭐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 자기가 NGO의 관여도 약간 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 어디가 밀려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 자리에. 그 어쨌든 그 NGO의 네. 대표? 그렇죠. 대표까지 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국회의원을 승계하셔야겠습니다. 너 국회의원 하게 됐다고 그래서 네. 왜요? 이러고 근데 네. 보니까 예전에 네. 그 시민단체 활동한 것 때문에 3년 전에 3년 큰 전에. 의미 없는 순번에 네. 어느 진보 정당? 우리나라 아니 아니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민주당쯤 정도. 되는 네. 꽤 큰 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었는데 네.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뭐 사퇴하고 죽고 뭐 성추행 걸려 들어가고 뭐 어디 걸려갖고는 그러니까 못하게 되고 이제 뭐 원래 누구를 간병해야 된다 이러고 원래 의원이었던 사람은 돌연사.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자기 앞에 순번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너무 아파가지고 간병해야 병간호를 해야 된다. 된다. 그리고 그 자기 바로 앞 순번은 성추행으로 걸려서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졸지에 자기한테까지 순번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임기가 딱 1년 정도 네, 남은 1년 상황에서 네.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 갑자기 네.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읽었을 때 참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 소설에서 네. 이 주인공은 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1년 남겨놓고 비례대표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못하죠. 없죠.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책이 흘러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그런 일들을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 너 거의 뭐 칼잡이나 해라. 그러니까 써먹 그러니까는 뭐 부담 없이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네. 뭐 상임위가 사실 중요한 무대인데 네. 상임위는 기재위랑 정무위라는 두 곳이 무대로 그 기재위랑 정무위에서 뭐 이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막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순한 맛의 음모와 협착 그리고 회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공의 눈물겨운 노력 그 와중에서 배신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불륜도 있고 불륜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네. 불륜도 있다. 있어요. 있다. 네, 있다. 불륜도 있어요.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살인만 빼놓고 다 있어요. 피만 안 나오고 다 있긴 있어. 그 드라마 각색에서는 누구 또 죽기도 하고 합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네. 제작사나 혹은 각색하시는 분들도 너무 순한 맛 아니냐, 약간 일본 드라마 느낌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그냥 그런 거였던 거예요. 아예 왜 이 정치 이렇게 한 게 없지? 왜냐면 그 전에 사실 드라마도 있긴 있었죠. 뭐 내연의 모든 것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보좌관 같은 보좌관이 있었죠. 보좌관이 보좌관. 근데 있었죠. 보좌관들이 공감을 전혀 못하던데 보니까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전혀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거 나가면 되나 근데 나가도 됩니다. 네, 그래요? 나가도 됩니다. 아니 보좌관인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일단은 이정재처럼 생긴 보좌관이 없다. 뭐 그거는 네. 특정 직업을 다룬 드라마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전에도 뭐 시티홀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 이제 우리 정재영 나왔던 어셈블리 같은 드라마 다 있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의사들이 보고서 되게 걱정했다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우리 지도 교수들이 레지던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면 어떡하냐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절대 그러지 않는데. 전공의들이 걱정했죠. 전공의들이. 네. 교수들은 약간 기대를 했고. 다 그런 게 드라마. 아유 진짜 정말.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서희철이라는 이름의 기자 출신의 네. 비서관으로 네,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이제 5급 비서관입니다. 합류를 하고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뭐 어려운 일을 겪고 밖에서 세입자 권익보호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호의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기자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정치인이 되니까 아 형 저도 그냥 기자 때려치고 형 옆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 옛날 연인 네. 이야기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던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얘기도 해도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사귀던 여인이 네. 사고로 네. 이제 사망한 또 아픈 기억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연인의 오빠죠. 오빠가 네. 오빠가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빵- 오빠도 지금 빵집. 네. 이제 음. 굉장히 그냥 동네 맛집 빵집인데 음. 뭐 이렇게 임대료 올라가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그 때문에 이 쫓겨날 상황 책의 되고 말하자면은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정통 사회파 소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사실 새로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아, 농담했는데 안 받아주네요. 네. 네. 아니, 정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거 있는 거 쓰고 싶었거든요. 있는 걸 건데 그 사람들이 잘 거기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요. 그래서 근데 굳이 말하자면 사회파 소설은 맞긴 하죠. 맞긴 맞는데 정통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볍죠. 네. 코믹 사회파 소설이라고 하기 그러기에는 코미라고도 예, 그렇고. 그렇게 말하기 또 너무 덜 웃기고. 그러니까 예. 그냥 제가 정리하면 약간 일본 드라마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아니, 일본 느껴졌어요. 드라마도 여러 종류인데.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에 조금 그 가볍지만은 약간 휴먼 드라마 느낌의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인상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순하다고 또 하기도 그렇게 이 주인공이 딱히 수단이 정의롭지도 않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협박은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녹음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본인이 항상 맨날 뒤통수를 맞아왔던 사람이라 불안한 것. 그러니까는 평소에 노이로제가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네, 매사에 이게 녹음하는 매사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맨날 돈 떼먹히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는 사람 못 믿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또 사람 하나 믿으면 또 끝까지 가잖아요. 또 서희철은 또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지금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사회파 소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되게 또 무거운 느낌일 것 같은데 책은 전반적으로 되게 코믹은 아닌데 네. 가볍게 가볍죠? 네. 쓰여 있는 거는 뭐 어떤 저 드라마 김과장 느낌이라니까요. 제가 의도를 계속 한 것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의도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게 침묵주의보가 좀 많이 무거웠다 생각하거든요. 무거웠어요. 많이 네. 무거운 소설이었고. 그래서 드라마도 좀 네. 무겁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그렇게 휴먼 드라마로 나온 거는 좀 저는 그게 더 느와르 같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네. 사실은요. 그래서 좀 무게를 빼고 싶었던 게 제는가였어요. 제는가는 약간 좀 더 가볍게 날렵하게 가는 걸 원했는데. 젠가는 네. 날렵하긴 하지만 네.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좀 무게를 더 빼고 싶었어요, 사실. 더. 그 네. 지금까지 쓴 장편들 중에서 이게 제일 가볍습니까 그러면? 제일 가벼운 다시 벨런다인데 이러고. 아 그거 다시 밸런다 그 책은 별로 안 궁금해. 사실 20대 초반의 사랑 얘기는 빼고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게 제일 가볍고 모니터 시켰을 때는 전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 책 나오면 모니터 항상 다 시키고 반응을 받으니까요. 반응 받을 때는 다들 읽기는 제일 편했다. 이렇게 제일 편하고 재미 자체로만 보면 이게 제일 재미있었다는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무게감이나 좀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작들이 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그게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좀 무게에 좀 짓눌렸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쓸 때 좀 그걸 좀 벗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정치 얘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누구 편들 넌 어디 쪽이야 어느 쪽이야 이러면 논란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논란 없이 가면서도 그 여거를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을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일부러 가볍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재현한 네.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소설 또 정치인을 각색한 드라마가 딱 등장했을 때 독자나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내일은 또 제가 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왜요? 책 전달을 해가지고 책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의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의원들이 읽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겠죠. 예. 의원들은 네. 네. 안 읽을 거예요. 근데 뭐 먼저 책을 별로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가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왜 만나자고 했을까? 네. 사진 찍어서 뭐 어디
보도자료 아니에요, 그건 뿌릴까? 아니고요. 임진왜란 때 나름 그것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왔다니까는 그래서 좀 이제 너무 궁금하다 하더라고요. 그 책걸상 오랜 청취자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그 지금 국회 시작할 즈음에 우리 또 당선인 특집 했었잖아요. 3명 왔었죠. 3명 네. 왔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뭐 네, 다 별로. 다 별로였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다들 처음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다고 하죠. 네, 네. 네. 그 됐다 무거운 작품도 앞으로 쓰고 싶은 뭔가 꿈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장강명 작가 뭐 재수다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래 나도 좀 이렇게 좀 분량 있고 이런 걸 좀 써봐야 돼. 그 자극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읽으면서도요. 그래서 근데 그 장강면 작가 재수자도 홀수 빼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짝수는 가볍고 홀수는 너무 무겁고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관심사가 저는 이제 소설 쓸 때 이거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왜 없었지? 좀 그게 사실 저는 그게 좀 관심사거든요. 그 이제 저는 그냥 정진영 작가 팬으로서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소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각색하신 드라마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진영 작가님께서 젠가 같은 소설 좀 막 앞으로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진영 작가가 제일 애정이 있는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 저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저 아직 못 읽었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소설입니다. 그 정 작가가 오늘 네. 책을 네. 저희한테 선물했어요. 네. 사인해가지고 이거 저 작가가 사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종도서 작년에 선정됐네요. 네. 요 책은 13년 전 자살한 어머니를 AI로 다시 만난다면 네. 한때 꿈 많은 소녀였고 사랑이 절실한 여인이었던 내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가는 가슴 시린 여정. 요렇게 띠지에 적혀 있습니다. 네, 띠진 그렇게 적었네요. 네. 띠지만 이렇고 실제 내용은 달라요? 아니요, 실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독자들 같이 반응도 제일 좋고 북토크나 이런 거 할 때도 독자들 많이 제일 좋았던 여기 띠지에 있는 네. 카피만 봐서는 정치인하고는 완전 내용이나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가족 소설이에요. 가족 소설이고 물론 이제 AI 그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가족 소설이에요. 이 출판사들이 다 다르네요. 근데 책들이 그게 정치인은 네. 안나푸르나 네. 이런 출판사가 있는 거 근데 알았어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출판사가 꽤 대표님께서 의욕적인 출판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태규 배우 책도 나왔고요. 그 음악하는 조규찬 씨 책도 나왔고요. 오. 네, 근데 그렇죠. 사실 그보다는 음악 전문 서적으로 훨씬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참고할 만한 괜찮다 진지한 음악 서적은 다 안나푸르나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그 네. 음악 책은 잘 안 봐가지고 몰랐네요. 본인이 또 엄청난 음악 매니아고 또 LP만 뭐 수만 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네. 그 대표님하고 네. 저 락커 준비할 때 혹시 알게 된 뭐 이런 인연입니까? 제가 음악 기자일 때, 음악 기자, 음악 담당 기자. 음악 담당자일 때 그래가지고 워낙 좋은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고요. 그 음악 기자 하면은 네. 그 대중음악 클래식 뭐 다 다루는 겁니까? 저는 그 대중음악을 주로 다뤘었죠. 그러면은 저 네. 대형 기획사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 대형 기획사는요 있으면 홍보 담당자들이 1년에도 몇 번이 바뀌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회사 이미 다 어디까지 옮겨가 있고요. 보면은 거의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출판사랑 딱 작업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젠가는 은행나무에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는 네, 무불. 무불? 네, 무불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신생 출판사죠. 그렇죠. 네. 네. 안주 잡설은 서랍의 날씨? 네. 여기도 신생 출판사. 신사 여긴 좀 신생은 아니에요. 여긴 좀 오래됐죠. 오래된 데예요? 네, 여긴 좀 됐죠. 네. 그 되게 이제 그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책이 잘 되면 한 출판사에서 쭉 내는데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학 출판사들에서 제가 원하는 작가가 아니니까요. 일단요. 대부분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도 문학 출판사를 하고 싶죠. 가능하면요. 근데 뭐 이게 원고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 저한테 관심 있는 작가가 아니니까는 이거 냉정하죠. 그래서 말했던 나보다 어렸던 엄마이 같은 경우 진짜 문학 출판사 모든 출판사가 다 출간 거절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실제로 다 거절했었고 투고를 메일을 보내도
안 읽던데요? 안 읽고 막 그냥 안 읽고 막 1분 만에 답장 보내고 막 이러던데 보니까는요. 문학까지 적는 거 1분 만에 보냈지 나한테. 미는 8분 만에 보내고 뭐 그러더라고. 아 그거 네. 아 뒷끝 있네. 그 네. 숫자를 몇 분 만에 까였나를 다 제가 그리고 계산.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받냐고. 제가 전화했었거든요 실제로 다. 아니 근데 아, 1분이나 8분 만에 거절하는 거는 네. 그거는 예의가 아닌데. 아니 실제로 아직 지금 기억이 나요. 문지 같은 경우는 제 이름까지 틀리게 답장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있잖아. 편집 회의 결과 이렇게 왔는데 2달 만에 메일을 열었고 메일 연지 1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고 따졌었거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몇 번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싶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기 지금 무불 출판사 같은 경우도 이게 대표가 저랑 그냥 친한 선배예요. 친한 선배고 기자 시절에 2년 맺었던 친한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같이 해보자. 난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 오래 해가지고 냈었죠 책을. 근데 어쨌든 네. 세종도서 선정됐으니까 네. 기본 제작비에도 꽤 충당하고 다행이네요. 그 선배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뭐 일단 그 당시에 뭐 초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만에 다 팔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요것도 이제 네. 그 뭐 여러 군데에서 판권 제안이 왔었는데 아직은 안 팔렸으니까. 제일 많이 왔어 그 작품이요. 관심 사실은. 있는 분들은 네, 연락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안 팔렸다고 합니다. 네, 자꾸 오고 있습니다. 영화 쪽으로 많이 와주십시오. 근데 뭐 네. 사실 이해가 될 만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학 전문 출판사들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문해지 시스템 안에서 이제 굴러가고 그렇죠. 또 거기서 선호하는 작품들을 주로 그럼요.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런 네. 작품들을 선호하는 독자들을 1차 타깃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진영 작가는 네. 완전히 이제 그런 거랑 결이 다르니까 그 네. 제수사도 은행나무 아닙니까? 제수사는 은행나무죠. 그 젠가도 은행나무. 은행나무라고요? 은행나무. 네. 그 은행나무 정도에서는 은행 받아주는- 그게 참 그때 은행나무 좀 고마웠었던 게 은행나무 대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야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네, 그 네. 상대적으로 그 은행나무 네. 대표님이 아마 주연선 네, 대표님이란 맞아요. 분인데 네. 주연선 대표 상대적으로 품이 넓으세요. 네. 그래서 좀 유연하시군요. 네, 여러 가지 그 장르에 그리고 또 젊고 가능성 있는 작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고마웠죠. 요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는 네. 드라마 말고 자꾸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요 드라마를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좀 영화를 의도하고 썼던 게 있어요. 영화를 의도하고 쓴다는 거는 뭐 19금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19금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야기 자체 구조가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훨씬 어울립니다. 그래요. 이거 안 봤으니까 오늘 받아가지고 책을. 그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젠가도 네.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좀 더 어울리는 스토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영화도 저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음. 네. 다만 이제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드라마 만들 때는 영상화해서 만들 때는 딱 메인으로 내세워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럿이나 분산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제가 그 생겨요. JYP 스릴러 어쨌든 좋아하잖아요. 네. 뭐 착한 소설도 좋아하지만 그 젠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JYP하고 YG하고 다다음 중가에 네. 그 되게 유명한 네. 드라마 작가랑 밥 먹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특히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뭐 잘 쓰시지만 네. 원작이 있는 걸 가지고 또 몇 개 히트하신 분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각색해서 또 성공시키는. 정진영이라고 네. 드라마나 영화 만들기 좋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으니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혹시 그분이 맡게 되면은 뭐 나중에 삼겹살이라도 한번. 네. 고작 삼겹살로 되겠습니다. 그럼 한우로 돼지를 잡든 뭐 꽃등심. 소를 잡든 뭐. 아니 뭐 저는 다 떠나서 그 각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치인을. 네. 근데 그 정치인 드라마가 진짜 잘 돼가지고 정진영 작가한테 좀 맛있는 밥 한 번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심이 있네요. 그거는 얼마든지죠 이거는. 네. 그리고 네. 아니 밥도- 맛있는 밥이 아니라 다 출연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책골상 좋은데요? 드라마에 아니 책골상 독지가 먼저 일단 도장 찍고 좀 독지가는 뭐? 책골상 독지가로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시라. 책걸상의 어. 제작비 후원 이런 거. 네. 아니 뭐 그거야 또 딴 거지만, 네.
그거는 큰 돈이 들잖아요. 여기는 한 방에 여기는- 몰빵하라. 여기는 계속 지금 네. 사심이 네. 그 드라마 조연으로 한번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 배우 하고 싶습니다. 저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저요. 어디에? 그 뭐야, 두뇌 공조란 드라마에 출연했었어요. 아 두뇌공조란 드라마에 네. 장동선 박사도 네, 출연했었는데. 저도 출연했어요. 그래요? 예. 왜 아내 찬스로? 아니요. 제가 그걸 연출하신 분이 그거 지금 현재 그 제작사 대표세요. 그래서 약간 재미로. 그러니까 아니 기자 역할이 필요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옆에 있네. 예,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몇 씬 경험이. 나옵니까? 아니 한씬 나오고요. 한씬 씬. 나와서 이제 뭐 대사하고 뭐 와서 열심히 기자 연기를 했죠. 지금 그 JYP의 로망은 네. 진짜 좀 허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진짜 혀를 찰 만한 악역으로 출연하는데 그 등장인물의 이름은 강양구야.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그게 지금 JYP가 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이 정도면 진짜 악당인데. 이게 이제 시대 배경이 현대면 이제 그런 네. 거고 네. 한 100년 전이면 좀 네. 나라를 팔아먹거나 뭐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강양구. 고리 대금 업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완용 비서 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야. 이거 뭐 고뇌하는 이완용한테 끝까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니 보니까 네. 뭐 이런. 조연들일수록 악역을 해야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건 맞죠. 어. 근데 뭐 이름을 강양구 하면 다음 시즌 못 하시겠네. 아 이름은 뭐 강양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어려운 것도 어려운 NG 거고. 좀 냈죠. 전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왜냐면 대사가 한 마디인데 뭘 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낼 것 같은데. 대사가 지금도 대사를 외워요.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게 대사였거든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걸. 네. 그걸 네. 출연하고 나니까 네. 그 사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미 그때 슈럽 촬영할 때 로드 매니저를 하면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면은 사극이다 보니까는 촬영을 할 때 항상 세트장이 있잖아요. 왜냐면 전봇대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요. 갔는데 그냥 몇 시간이 계속 땡볕에 서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 안쓰럽다. 근데 뭐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런 노력 덕분에 원래- 그 슈로피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준면 배우님이 약간 씬 네. 스틸러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반응도 좋았고. 네,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 드라마. YG는 네. 아니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글도 그렇게 많이 쓰고 회사도 다니고 슈룹도 보고 드라마 진짜 많이 보시던데요. 완전 사기캐. 드라마 많이 봐요. 차정숙 봤어? 차정숙? 차정숙 안 봤어요. 아, 최근에 뭘 재밌게 제일 저는 불륜 드라마가 이게 차정숙이 불륜 불륜 들어- 나오긴 예, 하지. 불륜 드라마가 이상하게 저는 별로. 아니 차정숙은 되게 네. 건전하고 막 이렇게 그거 최근에는 아주 사랑해를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예. 네. 아니 근데 그 네. 사랑의 이해를 제가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물고 띄워줬는데 우리 이혁진 작가님 저한테 메시지 한 번 없더라고요. 나오세요. 메시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연락처를 모르겠지. 민음사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기 박평한테 네. 뭐 한마디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농담으로 지금 모르겠지. 이야기하는 거,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모를 거고. 리가 있나요? 근데 되게 그냥 네. 샤이하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스타일이. 이혁진 작가가 강양구가 그 드라마나 소설을 열심히 프로모션 해줬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제 당연히 페이스북을 살짝 팔로우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 그분이 나와주세요. 팔로우만 하지 말고 이게 DM 하나만 살짝 보내줬어도 나와주세요. 좋았을 텐데. 제발. 저는 뭐 나오겠다 몇 번 얘기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와주세요. 뭐 다음 작품 또 하시면 뭐 이혁진 작가님도 나오시겠죠. 근데 네. 이혁진 작가님도 정말 잘 된 게 그 소설이 너무 좋은데 좀 막 대중적인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도 잘 되면서 됐죠. 네. 소설도 또 상당히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소설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읽었었거든요. 1점부터 야 이거 바로 드라마인데? 소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출판사 편집자하고 그 책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이 책 읽었는데 야 이거 잘 만드는 괜찮은 멜로 드라마 되겠는데요. 근데 그때 은행나무 편집자였는데 저도 맞아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서로 제 책 얘기 안 하고 사랑의 얘기 얘기했던. 근데 결국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거 궁금해요. 저 작가님 등장하면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어쨌든 그
작가 입장에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읽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혁진 작가 사랑의 예라던가 누운 뭐 배 장강원 좋죠. 작가의 뭐 재수사? 재수사 같은 네. 소설을 읽으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소설이 좋아. 네. 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소설이 좋으면요. 네. 아유 존경스럽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약간 근데 또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약간 열패감 같은 것도 들 수 있고. 근데 의외로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그냥 잘하니까 멋있다 이제 이런 기분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저는. 예, 저는 좀 그렇거든요. 아니, 기자 때는 어땠어요? 약간 낙종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기자가 쓴 욕심이 없었어요. 특종. 욕심이 아 나랑 다른 욕심이 캐릭터구나. 없었어요. 욕심이 전혀 없고 저는 특종 기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특종을 해라 할 때도 못했었고 정말 기자로서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젠가의 그 기자는 진짜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본인의 모습을 투사한 건 아니에요. 지역지에 있었을 때 적어도 자전적 네. 소설은 아닌 걸로. 그 지역지에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 다른 동료들 그러니까 여러 보잖아요. 어, 많으면은 이게 보면은 그 자부심과 열등과 그 어딘가의 사이에 있는 뭐 그런 미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지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봐도 똑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어디를 봐도 그렇고 의외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복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진짜 본인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혹은 네. 뭐 네. 존경하는 네. 작가는 누가 있습니까? 작가 따지면 전 사실 항상 한 김훈 선생님이긴 한데 아, 항상 그렇긴 한데 그렇네요. 네. 또 어쨌든 원래 출신도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 네. 책걸상에서 단 한 네. 번도 김훈 선생님 책을 다룬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네. 그 YG가 네. 다루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못 다룬 건.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글을 못 쓰죠. 그런 거를 쓸 수는 없는데 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글 자체에 그냥 문장을 읽고 나면은 그냥 뭔가 다른 세계에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글 쓰다가 저는 이제 나 이런 걸 나는 다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뭐 김훈 선생님 뭐 자전거 여행 뭐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뭐 문장가의 기문으로서는 기문은 인정할 수 있지만 네. 스토리텔러 기문은 좀 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솔직히 서사가 확실한 분은 아니죠. 네, 그건 네. 그렇죠. 근데 문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땐 그거 저 뭐라 좀 약간 사람마다 좀 이게 차이는 있긴 한데 전 좀 약간 경외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네. 그리고 소설로서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도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야 너 어떤 소설이 지금도 인생작이야 물으면은 전 좌백 작가의 대도거든요. 뭐라고요? 좌백 작가. 좌백이라고 하는 좌백? 신무협의 네. 기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거든요. 그 무협지를 워낙 많이 봤었고 실제로도 좀 쓰고 싶다 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지금도 저는 저한테 가장 감동적으로 남아 있고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무협지들이거든요. 네, 문학보다는 사실. 외국 작가 중에는 특별히 애정하는 사람 없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외국 작가 중에 존경하는 사람은 좌백이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네. 아니지? 아니 한국 좌백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주 나오면 한국 문학 신간들을 어디 필명이죠, 가면 필명. 네, 다 구입을 해서 읽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그냥 한글로 돼 있는 문학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 문학이나 이거 읽다 보면은 뭔가 자꾸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지금 세계에서 지금 현재 작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간 나올 때마다 제 나름대로의 방식은 그 작가들의 모든 신간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사서 저는 응원을 하는 나름대로 응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시대 한국 작가 중에서는 네. 뭐 어쨌든 김훈 선생님이야 네. 저기 한참 선배니까 동시대 한국 작가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약간 흠모하는 작가는 누가 있으세요? 여기 제가 친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장강명 선배죠. 약간 정말 이거는 뭐 많이 자극을 줬어요. 진짜 자극을 되게 많이 줬고 거기다가 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장강명 작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저는 금음. 예,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거지.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건 또 네. 그 스타일은 네. 정 작가님이랑 되게 다른 스타일의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장강명 작가의 모든 소설 중에서 가장 낯선 소설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소설들 뭐 그 전에 나왔던 뭐 이제 뭐 표백 이후로 나왔던 소설도 전부 다 찾아 읽으면서
가장 자극을 많이 받은 작가예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결정했던 상당수의 지분은 또 장강민 작가의 활약이기도 합니다. 정말로요. 장강영 따는데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어. 예. 그게 정말 자극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강영 작가도 정진영 작가를 되게 아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료로서 후배로서. 네. 아무튼 정진영 작가는 한국 사회를 다룬 그리고 시대 배경은 현재를 다룬 작품들에 네. 주로 관심이 많군요. 그 정 작가님 저 지금 살짝 칭찬받고 싶은 예.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고등학교 강연을 좀 많이 다녀요. 네. 그러면 항상 맨 뒤에 네. 이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네. 정진영 작가의 젠가를 항상 그거 제가 책걸상에서 들은 것 같은데. 네. 들으면서 얼마나 입이 찢어졌던지. 네. 뭐 한 100권 추천하는데 끼워넣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딱 그냥 그 슬라이드에는 딱 3권이 있어요. 아, 3권 중에 하나요? 3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판교에 있는 IT 기업 취직하고 싶죠. 네. 그러면 그러면 까먹었다 또 그거. 그 정유진 작가 소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대기업 취직하고 싶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에 휩싸여 있고 이런 것들 이 소설을 읽으면은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젠가 항상 소개하죠. 저는 이제 주로 중소 중견 뭐 이런 네. 거에 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사회 초년생이 읽으면 되게 상처받을 소설 같은데. 근데 세상이 이런지 알고 가야죠. 고등학생들한테 꼭 그런 거 읽혀야 돼? 저는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주사 같긴 해도 되게 상처받을 소설이는데. 아이고 참. 근데 정치인은 읽으면 상처는 안 받거든요. 정치인은 네. 말들이 없네요. 말들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니, 상처받을 일은 네. 없죠. 상처받을 일 없고 그 다음에 4글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스포일러가 될까 봐서 나 요즘 스포일러 민감하잖아요. 네.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스포일러 해갖고 또 욕 많이 먹거든요. 뭘 또. 이번 주에는 정진영 작가 모시고 새 작품 정치인 그리고 뭐 다른 전작들까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정진영 나눠봤습니다. 작가의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진영 특집인 정진영 거죠. 특집. 댓글 한 2개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문요님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와 괴물의 탄생을 읽었습니다. 두 책이 다 제 취향이라 아주 재밌었어요.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와 단어의 오리진 이야기가 흥미롭고 정말 세심한 해부학적 면까지 그림으로 묘사하는 예술 작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고요. 괴물의 탄생은 메리 셸리의 파란만장한 삶과 용기 그리고 18, 19세기 과학의 역사가 만나서 나온 이 마스터피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INNY2553님께서 제발 YG님 말 좀 줄여주세요. 추천해주신 책은 관심 있는 분야라 읽고 싶지만 오늘은 정말 YG 혼자 진행하는 줄. 특히 문학 관련 책 나왔을 땐 전문가인 박표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역주행하다 보니 이게 2년 전 에피소드라 이 댓글을 볼 가능성은 없다는. 자, 근데 저 진짜 억울했던 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에피소드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유혹하는 책걸상 에피소드였는데 그 바터만 그 지옥 이야기 그 에피소드라고요. 그 방송의 컨셉은 YG가 유혹은 하는데 JYP가 절대 안 읽을 것 같은 책. 네. JYP는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YG가 혼자 떠드는 게 컨셉인 방송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떠드는 게 컨셉인 방송을 들으시고서 말 좀 줄여달라고 하면 너무 제가 억울하죠.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봐. 다른 컨셉일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말을 못 하는 거지. 제가 오디오 비는 걸 참지 못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디오는 안 비어요. 지금 멈추고 있어봐. 정진영 작가가 말 계속 한다니까. 열심히 한다니까요.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저분도.
네, 아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설이든 뭐 논픽션이든 글 쓰는 사람 중에 할 말이 적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할 말은 많지. 주의하겠습니다. YG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지. 야, 이런 댓글을 소개시켜 주네요. 2년 예. 전에도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네. 지금도 꾸준히 YG 말 좀 적게 하라는 댓글은 달리고 있는데도 아니, 그건 불구하고 6년 동안 계속 달리죠 이런 댓글들을.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제작진 중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행자 보고 말을 적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그 말도 맞네요. 그래서 내가 진행자 치고도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다. 야, 어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리고 사실 JYP도 과묵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YG 때문에 너 말 좀 줄여라 이런 욕은 안 먹어.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지영 작가님 저 정말 어렵게 출연하셨는데 즐거웠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자꾸 안 불러줘서 어려웠잖아. 그건 그런 점에서는 어려웠어요. 좀 불러주지. 그리고 네. 저는 나 되게 많이 물어뜯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물어뜯지 않으셔서. 아또 우리 정 작가님인데 어떻게 물어뜯어요? 왜 물어뜯어요 우리가? 네. 저는 그 재밌더라고요. 물어뜯는 것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딴 책으로 네. 한번 네. 우리가 물어뜯는 거 이렇게 좀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몰랐어요? 아이템 있으면 네. 그 정치인 2번 할 거예요. 아?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정 작가 빼고 정 작가 빼고. 야, 끝나기 전에 잠깐 물어뜯을까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네. 116페이지에 이 장면은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16페이지. 농담에 농담. 농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네. 아무 진짜 숫자나. 진짜 아무 의미 없네. 아 제가 뭐 아유 물어뜯어 달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협지스러운 설정들이 좀 있어요. 네. 기연, 기연. 기현이 또 뭐야? 기연. 아, 그냥, 기이한 인연. 네, 뭐. 그러니까 약간 설정상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 같아요. 하나 더 물어뜯을 거 있어. 네, 맞아요. 안주 잡설에서 자기 표절한 부분이 몇 개 있던데. 어디예요? 저 알려주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진짜. 아니 그 치킨 먹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아, 그거 책에 정신 들어가 있죠. 네. 아 저도 네. 생각했어요. 이거 여기 복붙한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아니 복붙까지는 아니고 그냥 느낌이 비슷한. 출판사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먹는 묘사 좀 빼라고 제발 좀. 예. 그리고 먹는 묘사는 네. 이게 작가가 거의 자기 얘기를 네.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그 네. 치킨 네. 그 시켜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날 볶음밥 재료로 네. 쓰시죠. 예. 네, 그런 것들. 네. 아깝잖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네. 작가가 네. 등장인물 속에 등장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얼른 끝내고 우리 안주 잡설하러 가죠. 그래. 네. 저 시간 더 많으면 진짜로 물어뜯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